자,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여자 회로? 네. 네, 여자 회로까지 했죠? 네. 그래서 무조건 여자 전류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일그러져서 나와야 된다 그랬죠? 네. 그 이유가? 그렇지, 철심의 자기 포함이 히스테리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여자 전류는 무조건 일그러져야 된다. 그러면 여자 전류가 일그러지려면은 그 안에 삼고조파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삼고조파를 심기 위해서는 무슨 결선을 하면 된다? 델타 결선을 하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무조건 변압기에서는 1차든 2차든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델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드렸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잠깐 15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럼 153페이지 보시게 되면, 변압기의 등가회로 있죠. 예,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압기를 보면, 우리 변압기 보면은, 자, 이렇게 철심이 있으면, 자, 1차와 자, 2차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자, V1을 인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흘렀어요? 여자 전류가 흘렀죠? 그럼 여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나오고? 자속이 나오고. 그러면 세교 자속에 의해서 자, 2차 측 기전력과 1차 측 기전력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2차 측 기전력에 의해서 요 양단에는 뭐가 걸리더라? V2가 걸리더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이 변압기 회로를 보시고 자, 얘를 보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자, 이 여자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할 거예요. 여자 전류를. 자, 그러면 여자 전류를 제가 계산을 할 건데 근데 자, 이 그림만을 가지고 자, 여자 전류를 계산한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부하가 있어요, 없어요? 부하가 없어요. 근데 부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철손이라고. 그러면 이 변압기에 지금부터 여자 전류와 철손을 계산을 할 건데 여러분들 이 그림 가지고는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그래서 153페이지 보면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자, 등가 회로를 자, 한번 그려보죠. 자, 변압기의 등가 회로인데 자, 변압기의 등가 회로. 그러면 일단 자, 권선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은 이렇게 되더래요. 그 다음에 부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은 이렇게 되더래요. 철심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도 이렇게 되더래요. 그럼 어찌됐든 교류기니까 똑같아.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R. 얘네들은 뭐죠? X. 그럼 얘와 얘를 계산한 게 뭐죠? 뭐죠? 임피던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놈들을 가지고 제가 변압기의 회로를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예, 그래서 우리 교재 한 장을 넘겨볼까요? 153페이지. 그럼 뭐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나오는데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R1, X1, R2, X2, RL, XL. 그래서 얘는 몇 차측 권선? 1차측 권선. 얘는 2차측 권선. 얘는 부하. 그럼 얘는 뭡니까, 얘? 얘는 뭐예요? 얘는 철심이죠, 철심. 그러면
자, 권선과 부하는 R과 X를 어떻게 그렸는데? 직렬로 그렸는데, 철심만 어떻게 그렸어요, 제가? 병렬로 그렸어요. 예, 그러면 직렬일 때는, 자, 봐봐요. 여기가 이 밑에 1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1이 있는 거잖아. 직렬일 때는. 예, 근데 병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 되면 직렬의 반대는 병렬인가요? 그죠? 그래서 얘 병렬이 되게 되면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역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전부 다 역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항의 역수, 자 R분의 1이죠? 역수니까? 예, 그 다음에 X분의 1, 그 다음에 임피던스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항의 역수를 뭐라고 하시고? 서셉턴스, 그죠? 자, 리액턴스의 역수를 뭐라고 하시고? 잘못했죠?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의 역수가 뭐죠? 이게 서셉턴스. 자, 임피던스의 역수가 뭐지요? 어드미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옴, 저항의 단위가 옴이었잖아. 그것도 뒤집어야죠. 그럼 그것도 뒤집어서 읽으면 뭐라 그래요? 모우라고 하죠. 모우. 그래서 옴을 어떻게 해요? 까꾸로. 예. 자, 옴을 까꾸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병렬이니까. 자, 정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고? 컨덕턴스라 하고, 얘는 뭐가 되고? 서셉턴스. 그러면 얘와 얘를 계산한 게 뭐가 되고?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이렇게요. 예.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기다가 V1을 인가하지요. V1을 인가합니다. 자, V1을 인가하면 어떻게 되고요? 자, 여기에 I1의 전류가 흐르겠죠? 1차 측이니까. 그럼 1차 측의 전류가 쭉 흘러요. 자, 쭉 흐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I1이 나눠지겠죠? 어느 쪽으로? 철심 쪽으로도 가고 요렇게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하 쪽으로 가는 거를 I1의 프라임이라고 하고 철심 쪽으로 가는 것을 I0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 이 I1의 프라임을 뭐라고 하냐면 정자속 보존의 법칙에 의한 1차 측 보상 전류라고 그래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시험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변압기는 그래서 뭐가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려야 쉬워요 그랬어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쉽습니다 라고 한 거야. 왜요? 제가 그럼 여기에다 부하를 끊어 볼게요. 부하를 끊었어요. 자, 그럼 얘 흘러 안 흘러? 그거 간단해졌잖아 이제. 간단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없어도 됩니까? 떼버려 됩니까? 상관없어요. 시험에도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예. 그러면 무부하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 I1은 전부 다 어디로 흘러요? 그렇죠? 철심 쪽으로 흐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자, 여기에 I1을 적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무부하 시에는 자, 값이 어떠니까? I1이나 I0나 값이 어때요?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I1 대신에 I0를 쓴 거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철심 쪽으로 여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얘와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죠? 병렬이면 뭐가 나눠지고? 전류가 나눠지고. 그러면 컨덕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셉턴스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네. 그러면 컨덕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무슨 전류라고 하고? 철손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셉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고? 자화 전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1번 지금 부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는 자 뭐가 있어요?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전류? 여자 전류. 예, 그 다음에 자 무슨 전류? 철손 전류. 그 다음에 무슨 전류? 자화 전류가 있죠. 예, 그래서 무부하시에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 철손 전류, 자화 전류가 있다.
예.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2차 전류는, 2차는 몇 차, 2차는 무슨 측이에요? 무슨 측이지? 2차가? 1차는 전원측이고 2차는 부하측이죠? 그럼 2차 전류다라고 하면은 이거 무슨 전류예요? 부하 전류죠? 그럼 무부하시에 흘러 안 흘러? 그럼 무부하시에 흐르지 않는 전류는 무슨 전류? 2차 전류. 이게 답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는 두 번째. 그러면 여자 전류 구해봐. 자, 여자 전류 어떻게 구하실 겁니까? 어떻게 구해요? 여자 전류? 보고, 그림 보고, 외우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그러면, 여자 전류는? 그렇죠. 철선 전류 플러스, 차와 전류. 간단하지 뭐. 그럼 야는? 자, 3A. 자, 야는? 4A. 예. 자, 그럼 더하면? 자, 몇 암페어? 7A. 이러면 틀려? 교류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교류는 항상 뭐예요? 유효분과 무효분의 벡터의 합. 그래서 제가 자, 어디를 잠깐 피시냐면 자, 우리 151페이지에 자, 그림을 봐봐요. 151페이지에 자, 그림 7번 한번 봐봐. 그럼 거기에 그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림 나왔죠? 그럼 여자 전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셔야 돼? 얘. 자, 다시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얘 어떻게 구하셔야 됩니까? 실제로 구할 때는? 그렇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그럼 얼마 나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값을 취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철선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와 전류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여자 전류를 계산하시오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는데 여자 전류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자와 전류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엄청 잘 나와요. 예. 자, 자와 전류 이상하게 얘가 잘 나와요. 첫 번째 계산하는 문제, 두 번째 자와 전류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유형이 있어. 그러면 일단 계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 자, 우리 자화 전류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그림 보고 수식 보고 하지 마시고 그림 보고 해봐. 그럼 여자 전류 어떻게, 자화 전류 어떻게 계산하실래요? 요 전체 전류에서 요걸 뺀 나머지가 얘인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여자 전류 마이너스 철선 전류 맞나요? 네, 이렇게요. 근데 얘도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절대값. 예, 그래서 실제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전류의 제곱 플러스 철선 전류,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예, 제곱의 루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예, 요거 겁나 잘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예,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자, 요게 무슨 전류라 그랬어요? 철선 전류죠? 예, 철선 전류를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철선 전류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또 어떤 공식을 알아야 되냐면 철선을 알아야 돼. 철선. 예, 철선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랬죠. 이 부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철선이야. 그게 바로 철선. 무부하선. 예, 철선. 그럼 철선은 어떻게 구하냐? 그냥 간단하게 단위를 보고 풀어봐. 단위를. 단위가 뭐냐? 와트래, 와트. 그럼 뭐예요? P는? 일단은 VI. P는 VI. 그럼 여기에서 I는 뭡니까? 무슨 전류? 철선 구하는 거니까 무슨 전류? 철선 전류.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I를 풀었으면 뭐야? 우리 그냥 단순하게. I는 뭐분의 뭐? R분의 V? 자, 그러면 V에다가 R분의 V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 V네? 그럼 어떻게 하고? V의 제곱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R분의 1은 뭐요? 저항의 역수니까.
그래, 컨덕턴스. 그래서 철손을 구하는 공식. 자, 일단 첫 번째 P는 V, I, 또 V제곱의 G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요. 그러면, 자, 얘 구할 수 있겠네? 예,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철손 전류는, 자, V분의 뭐고요? 철손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손을 계산하시오. 철손을 계산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변압계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 여기다가 1차 전압을 대입해야 돼. 2차 전압을 대입해야 돼. 이런 거 되게 헷갈려 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다가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전부 다 몇 차를 기준으로? 1차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알아야 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철손을 알아야 자화전류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손을 계산하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 알아야 돼요. 얘만 알아도 안 되고 얘만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철손을 계산하시오는 요거 갖고 계산할 거예요. 요거 갖고 계산할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지금 자화전류를 계산하시오 해서 했잖아. 그럼 두 번째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유형이 자화전류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예, 그러면, 자, 자화전류란 뭘까요? 이 자화전류가. 자화전류란. 예, 자속을 자, 만들어주는 자속을 만들어주는 전류를 무슨 전류? 자화전류라 한다. 예, 제가 산업기사에 잘 나오는 거 다 별표 쳐드렸어요. 요 세 개. 여자 전류 안 나와. 구하라. 자화전류 구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요 그림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하여튼 요거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버림없이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계산 문제가 있나 어디 한번 볼까요? 계산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예, 계산 문제가 여기 있다. 자, 152페이지에 자 11번, 그 다음에 12번.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예제 문제 11번부터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계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을 만드는 것. 거기다 밑줄면 되겠죠? 자속을 만들어주는 전류. 무슨 전류? 그렇죠? 자화전류. 4번. 자, 그 다음에 12번은 뭡니까? 자화전류는, 그러니까 자화전류 계산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답 보지 마시고. 자, 해보세요. 자, 일단 뭐부터 쓰세요? 연습장에다가. 공식부터 쓰셔야 되겠죠? 예, 공식부터. 근데 얘를 바로 쓰면 바로 나와?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갖고 요 그림을 보시고 얘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의 요 뺀 나머지가 얘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식을 먼저 써. 이렇게. 공식을 먼저 쓰시고 여기에 여자 전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자 전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제 문제 12번에 자, 여자 전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자, 얘 무슨 전류? 무부하 전류. 근데 무부하 전류 뭐라 그랬어? 변압기에서는 무부하 전류를 뭐라 그랬어? 여자 전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전류가 즉 무슨 전류? 그래요, 무부하 전류. 왜 안 나왔다 그래? 에? 나왔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철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자, 뭘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뭘로 계산해요?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럼 얘 나왔어? 그죠? 얘는 나왔고, 우리는 얘를 계산해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이걸로 계산해? 이걸로 계산해? 오른쪽, 왼쪽?
그렇죠. 아래. 그렇지. 아, 요거를 해서 이렇게 가야지. 그죠? 아래라고 하면 어떡하니? 그죠? 요걸 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철선 나왔고, 전압 나왔죠? 그럼 얘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 계산해봐야 돼요. 계산 되겠지 하고 해보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의 순서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그 등가 회로를 하고 여자 전류를 구하면 좀 쉬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미싱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지금 등가 회로를 그렸잖아요. 등가 회로를. 자, 그럼 등가 회로를 그렸는데 이 등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몇 가지의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등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에 있나 어디 한번 볼게요. 제가 잽싸게 한번 보지요. 자,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험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의 실험을 해야 돼요. 세 가지의 실험. 자, 이거를 그냥 그린 게 아니고 몇 가지의 실험을 했어요? 세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을 했냐? 자, 1번. 자, 무브화 시험. 무브화 시험을 했습니다. 자, 2번 단락 실험을 했습니다. 단락 시험을 했습니다. 자, 3번 저항 측정 시험을 했습니다. 저항 측정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 시험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것을 찾으시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다음 주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뭐냐? 필요하지 않는 시험이 뭐냐? 이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잘 나오고요. 이거 나중에 어디에서도 유도기에서도 또 물어볼 거예요. 유도기에서도. 그래서 유도기에서도 또 물어볼 거니까 요 세 가지는 정확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 또 물어보냐? 그러면 자, 등가 회로를 작성했어요. 자, 무브화 시험 했죠? 그러면 무브화 시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나와요. 무브화 시험을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 1번. 무브화 시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게 1번. 자, 무브화 손을 알 수 있습니다. 무브화니까. 무브화 시험을 하니까 자, 내가 부하가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 철손. 그럴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무브화 시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철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뭐를 알 수 있냐? 자, 얘도 구했나, 우리? 얘도 구했나요?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잖아. 얘와 얘를 더해서. 예, 그래서 뭐를 알 수 있고, 여자 전류를 알 수 있어요. 여자 전류를.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어요? 3번.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봐봐요. 얘와 얘를 계산하면 뭐예요? 얘와 얘를 계산하면. 어드미턴스. 그죠? 예, 그래서 여자 어드미턴스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브화 시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뭐예요? 철선. 그 다음에 여자 전류.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 응? 여자 어드미턴스. 그렇게.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단락 실험을 했어요. 요 단락 실험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락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변압기가 있어. 이 차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단락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켜. 그럼 단락전을 흐르겠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단락 실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1번.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무부하 시험에서는 철선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락 시험에서는 뭘 알 수 있을까? 얘는 철선이야. 그럼 야는 동손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뭐를 알 수 있어? 자, 나중에 단락 실험을 할 건데 설명할 거니까 적으세요 일단. 자, 뭐를 알 수 있냐면 VS를 알 수 있어요. VS. 자, 그러면 VS를 뭐라고 하냐? VS를 자,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합니다. VS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는데 이 임피던스 전압이 바로 뭐냐? 임피던스 전압이 바로 뭐냐? 예, 전압 강화입니다. 임피던스가 뭐라고요? 임피던스 전압이 뭐라고요? 전압 강화. 그러니까 전압 강화를 전압 강화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물어볼게. 그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화죠? 그럼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를 얘기할까요?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일까요? 아니면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전압 강화일까요? 왜요? 단락 시험을 이용해서 구했으니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공식을 그래서 적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 여태까지 어떻게 썼어? E는 I, R 썼죠? I, R. 그러면 자, 제가 이런 무부하 아니면 이런 무부하가 아니면 다 이 옆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N이 있다 그랬죠? N은 너무 많으니까 안 쓴다 그랬잖아. 제로만 쓰고. 그럼 여기 I가 N이 안 보이더라도 여기는 뭐예요? N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 이거 자, N 보여? 보인다고 해야 돼. 안 보인대요? 그러면 안 돼. N 보여요? 보이잖아. 그러면 이 전압 강화는 자, 무슨 전류가 흘렀을 때의 전압 강화예요?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의 변압기 내에 걸리는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흐르는 건 맞는데 그 단락 전류를 누구와 맞춘 거야? 전격 전류와 맞춘 거야. 그래서 전격 전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기사, 산업기사 각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달라. 근데 요점은 뭐야? 다 이거요.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의 전압 강화야. 암만 문제를 어렵게 내더라도 키워드는 뭘 찾아? 전격 전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전압 강화 알았죠? 그럼 전압 강화를 알면, 자, 전압 변동률 알 수 있을까요? 전압 강화를 알면 전압 변동률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볼까요? 무부하 C가 220V야. 부하를 걸었더니 200이 됐어. 전압 강화 얼마야? 20V죠? 자, 봐봐, 그럼. 자, 무부하 C 220이었어요. 자, 전압 강화가 20V래. 예. 자, 그럼 얼마예요? 그럼 200V 걸리죠? 그럼 200V 어떻게 알았어? 220에 손실을 뺀 나머지가 얘잖아요. 그럼 얘를 갖고 변동률 구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률도 알 수 있어요. 변동률도 그래서 구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로요. 예, 네 번째로, 자, PC를 알 수 있어요. 예, PC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C가 뭐예요? 동손이죠? PC를 동손이라 한다. 근데 변압기에서는 동손을 동손이라고 안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 잘 들어봐요. 뭐라고 할 건지. 뒤에서 할 거예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합니다. 자, 동손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 와트는
임피던스 와트는 실은 이 임피던스 전압의 입력이 임피던스 와트예요. 임피던스 전압의 입력을 뭐라고 합니까? 임피던스 와트. 뒤에서 단락 시험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임피던스 와트는 무슨 시험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단락 시험. 임피던스 와트가 뭐예요? 동선. 그죠? 임피던스 전압의 입력이 뭐예요?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전압이 뭐예요? 전압 강화. 무슨 전류가 흘렀을 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 하여튼 이 구간에서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 1번. 자, 어떻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 등가요를 작성할 때 몇 가지의 실험? 3가지의 실험. 뭐예요? 무브화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추정 시험.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이 뭐예요? 그럼 무브화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예. 자, 세 번째. 단락 실험으로 할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거. 그다음에 자, 임피던스 전압이란 4개. 자, 그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의 입력을 뭐라 한다? 임피던스 와트. 자, 5개. 자, 임피던스 와트는 무슨 시험에서 구할 수 있어요? 단락 시험 6가지.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특강 가잖아요. 필기특강 가면 요거 요렇게 딱 정리해놔. 딱 정리해놓고 옆에다 한 10문제 쭉 푸는 거야. 이거 가지고. 제가 벌써 말씀 딱 드렸던 게 6개 나왔죠. 6개. 그러니까 요것만 딱 정리하고 10개 쭉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개를 푸는 게 아니, 10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요것만 딱 외워서 10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문자를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를 숙지하고 10개를 풀어야지.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숙지했어. 그럼 그 10문제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야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거를 줄여나가야죠. 내가 처음에 몰랐어. 근데 설명을 해서 들었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암기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다 맞출 것 같아. 그러면 그 문제는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줄여나가야 돼. 모르는 문제를. 그래서 다 제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는 관연도 이따만은 두꺼운 거 있잖아요. 요거 뭐 한 대여섯 시간면 다 봐. 처음엔 오래 걸리죠. 왜? 모르는 게 다니까.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 아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제끼죠. 그러다 보면 금방금방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필기는 기사든 산업계 다 붙어요. 실기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 보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한 김에 자, 어디를 피시냐면은 이게 순서가 좀 약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15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보시니까 자, 뭐 나와요? 임피던스 전압이 나오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에 궁금하니까 자, 그럼 도대체 임피던스 전압이 뭐야? 궁금하니까 바로 한번 해보죠. 자, 임피던스 전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임피던스 전압을 알려면 임피던스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자, 일단 무슨 실험을 해야 돼요? 무슨 시험 해야 돼요? 단락 시험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변압기 한번 그려보면 간이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럼 얘는 뭐요? R. 얘는 뭡니까? X. 그럼 요게 뭐지요? 임피던스.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이 변압기에 존재하는 과연 임피던스가 얼마냐. 이 궁금한 거야,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이게 궁금해. 그래야 임피던스에 따라서 뭐예요? 전압가가 결정되잖아. 나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과연 이 변압기에 존재하는 임피던스가 얼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에다가 전압을 인가해요. 한 몇 볼트를, 좀 과하게, 1000볼트 인가할게. 1000볼트 인가했어요. 자,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왜? 부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안 흐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순간적으로, 자, 이거 단락시킬게. 자, 순간적으로 단락시켰습니다. 전류 흘러, 안 흘러? 흐르지. 폐회로 됐잖아. 흐르죠.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단락을 시켰으니까 무슨 전류 흘러요? 단락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 단락 전류가 얼마냐? 단락 전류가 1000A. 1000A래요. 그럼 우리가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IS는 뭡니까? I는 R분의 V죠? 그러면 자, 얘가 얼마래? 1000? 얘 얼마래? 1000? 그럼 과연 얘를 얼마를 넣어야 자 나올까요? 얘 얼마를 대입해야 단락전류가 1000이 나와? 그래 1. 아니 1분의 1000은 1000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변압기에 존재하는 임피던스는 1옴이네. 알 수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지. 이렇게는 실제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죠. 여러분들 말이 1000A지. 여러분 1000A가 어떻게 해요? 엄청 이게 말이 1000A지. 이거 1000A 흘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줄의 굵기를 막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1000A 흐르는 동시에 변압기 싹 타버려요. 이거는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얘를 단락을 시켜, 먼저 단락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자, 전압을 인가하는데, 처음부터 높은 전압을 인가하는 게 아니고, 0볼트서부터 서서히. 그러면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0볼트야. 자, 그럼 이때 단락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단락 전류도 그렇지 서서히 증가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를 계속 증가. 그럼 얘도 계속 증가하면 얘도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단락 전류를 언제까지 증가시킬까? 언제까지? 그래서 얘를 계속 증가시켜서 얘를 계속 증가할 건데 언제까지? 이 변압기에 정격 전류의 값과 같아질 때까지 전압을 올려줄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압을 딱 올리면 어느 순간에 정격 전류와 단락 전류의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지. 맞죠? 네. 그러면 이때 자 전격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와 같은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인가된 요 전압이 있을 거예요. 얘와 얘가 같아지는 순간에 전압이 있겠잖아. 예, 그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VS.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인가된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한다. 그러면 임피던스 전압 VS는 자, 오음의 법칙 V는 뭐죠? R이잖아요. IR. 그럼 내가 단락 전류를 누구의 기준으로 했어? 단락 전류를 얼마까지 올렸어요? 전격 전류까지 올렸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란 얘기야? 전류가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전격 전류는 알고 있어.
얼마라고? 10A라고. 10A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전압을 딱 봤더니 전압이 10V가 걸렸어. 그러니까 10V가 딱 걸릴 때 단락전류가 10V 걸린 거야. 10A가 흐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럼 임피던스는 얼마를 넣어야 10이 나와요? 1. 그러면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얼마였네? 1이었네. 요렇게 아는 거지.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따라서 VS는 IR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임피던스 전압인데, 이게 바로 전압 강하라고 하는 거죠. 전압 강하. 그래서 전압 강하는, 자, 내가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었고, 그 단락 전류를 누구의 기준에 맞춘 거예요? 전격 전류의 기준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락 전류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전류라고 하셔야 돼? 전격 전류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쓰세요. 뭐라고 쓰실 거예요? 임피던스 전압이란, 적으세요. 뭐라고 적을 거예요? 무슨 전류가 흘렀을 때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변압기 내에 걸리는 뭐예요? 전압 강하를 임피던스 전압이라 한다. 그래서 키워드가 뭡니까?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하. 어떤 문제를 막 꼬든, 뭐 이상하게 요란하게 나오든 무조건 보기에서 먼저 못 찾아요. 전압 강하 찾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전격 전류인지 단락 전류인지 구분하시면 답이 보여요. 아시겠죠? 진짜 잘 나와서 그래요, 제가. 이거 잘 나와요, 아주. 그럼 바로 임피던스 전압의 입력을 뭐라고 할까요? 임피던스 전압의 입력을, 자, 뭐라고 합니까? 임피던스 와트. 그럼 임피던스 와트가 뭐라고요? 동손이라고요. 동손. 전부 다 무슨 시험에서?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다. 자, 끝! 그래서 저희 교재에 뭐, 임피던스 전압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렵게 나왔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한번 볼 거냐면, 자, 우리 154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1차 측에 환산한 근사 등가회로, 그래서 뭐 2차를 1차로 환산한,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 지금부터, 자, 간이 등가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변압기에 간이 등가회로를 그릴게요. 그럼 간이 등가회로가 뭐예요? 우리가 변압기가, 자,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그리는 게 간이 등가냐면, 요거를, 그냥, 요거다 할까? 이렇게 그려준 게 간이 등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반으로 줄었죠. 그죠? 절반으로 줄었어. 이게 간이 등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요 놈을 쪼개,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해요? 겹쳐요. 쪼개서 겹쳐요. 근데 쪼개서 겹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측을 1차 측으로 접을 거냐, 아니면 1차 측을 2차 측으로 접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럼 나는
2차 측을 몇 차로? 1차로 접을 거예요. 그러면 2차를 1차로 접는다. 자,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여기 R1, X1, R2, X2잖아요. 그럼 쪼개서 얘가 2차를 1차로 접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R1 플러스 R2, 얘는 X1 플러스 X2, 그죠? 얘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화폐 가치가 달라. 그러니까 뭐냐? 자, 여기가 우리나라야. 대한민국. 여기가 미국이야, 미국. 그럼 여러분들 내가 미국에 1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갔어. 그럼 1달러 갖고 그냥 써요? 우리나라에, 예. 자, 컵라면 하나 사고 1달러 줄? 뺨 맞죠? 예, 어떻게 해야 돼? 달러를 뭘로? 원화로 환산을 해야죠. 1달러를 1200원으로 환산해서 원화로 바꿔서 컵라면 사 먹어야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갈 때 가서 컵라면 사는데 1,000원 줘요? 미국은 총 맞지? 우리나라는 뺨 맞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환산을 해야 돼. 환산. 이것들을 환산을 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와요? 1차 측에 환산한 등가회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환산이 왜 환산이야? 달러를 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원을 달러로 바꿔야 된다고. 자, 그러면 환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환산하는지. 자, 그러면 2차를 몇 차로? 1차로 보내죠. 그러면 우리 권수비 A는 V2분의 V1이죠. 자, I1분의 I2죠. 자, 그러면 여기서 I1은 A분의 I2고, 자, V1은 AV2고요. 맞아? 그러면 우리 R1은요? 오음의 법칙. R은 I분의 V. 자, 몇 차? 그럼 여기다 그대로 놓아봐. I1은 A분의 I2 나누기 A의 V2. 그럼 여기 1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얼마? I2분의 A 제곱의 V2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를 정리해보면 요거는 뭐예요? I분의 V니까 뭐예요? R2. 맞아요? 그럼 따라서 자, 그러면 R1은 어떻게? A 제곱의 R2라고 쓸 수 있습니까? 네. 이게 환산한 값이야. 2차를 몇 차로? 1차로 환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R1 플러스 R2가 아니고 뭐라고요? A 제곱의 R2 A 제곱의 X2란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게 환산값. 그러면 R을 갖다가 임피던스로 바꿔봐.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요, 어떻게 해요? A 제곱의 Z2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자, 우리 권수비를 적을 때, 자, A는 V2분의 V1, 또, I1분의 I2. 자, 또, 루트 Z2분의 Z1이다. 쓸 수 있나요? 권수비 A는 뭐예요? 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 맞나요? 네. 이건 어디서도 해요? 회로에서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래서 기사는 여기까지예요, 실은. 여기까지 원래 적어드렸어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요걸로요, 여러분들 요걸로 계산한 문제가 꽤 있어요. 아, 꽤는 아니고 한 두세 문제 있어요. 뭘? 권수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전압 강압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임피던스 전압 구하는 공식. 예,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그냥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요 전격 전류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격 전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I는 그렇지. 무조건이야? I는 무조건 V분의 P로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좋았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뭐 그렇게 딱히 어렵지 않죠? 그냥 할머니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